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모두 건강하시죠? 완전 9월 달에서 11월 달로 계절이 두 개가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제 저녁 뉴욕장의 골드 실버는 결이 약간 다르게 지금 시장이 형성됐고, 골드는 조정을 받고 지금 어제 아침 장과 비교하면 보합이고, 실버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골드와 실버가 결이 좀 다른 여러 가지 이유, 그런 부분은 이제 영국의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면서 시장 반영이 조금 다르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반적인 시장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이 미 국채 수익률이 고공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골드가 그만큼 힘을 못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먼저 점검하고 시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입니다. 1트로이 온스당 국제 시세입니다. 1트로이 온스당 1649불 40센트, 1g당 50불 03센트, 1kg당 53,029불 40센트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2만 6,500원, 팔 때가 29만 5,50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8,658만 7천원, 8,658만 7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 1트로이 온스당 1,870불에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790원, 팔 때가 3,07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104만 8천원, 104만 8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일장을 기준으로 봐보면 골드는 어제 아침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어떤 시세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실버는 어제와는 조금 다르게 소폭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어제 이제 영국의 신임 재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서 정책 유턴을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미 증시가 어제 크게 반등을 했고, 어, 전체적인 자산 시장도 조금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골드는 어제 거의 원점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 증시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가 지금 최근 들어서 상당히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죠. 112.093, 뭐 심지어 111포인트대까지도 떨어졌다가 조금 소폭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달러가 떨어진 만큼의 골드는 반등을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왜 골드가 반등을 못했느냐?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 미 국채 수익률이 10년물 미국채 수익률이 3.990, 거의 4포인트대에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이 4포인트대, 마의 4포인트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의 4포인트대는 골드가 치고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원 환율이 1429원, 어제보다 10원이 내렸습니다. 요즘 뭐 환율이 10원 내리고 10원 올리는 건 장난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환율은 1, 2원도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어제 방송할 때 1439원인데 오늘 아침에 1429원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오늘 아침에 19,532불, 어제보다 한 330불 정도 올랐습니다. 이더리움이 1,332불, 어제보다 30불 정도 올랐습니다. 자산 시장이 어제 소폭 상승을, 어느 정도는 상승을 했는데, 단 골드만 상승을 못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미 증시가 크게 상승하는 가장 큰 원인은
영국의 신임 재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서 신임 재무부 장관이 어, 이 감세 정책을 대부분 폐기를 하겠다. 그리고 정책을 기존의 정책으로 유턴하겠다. 이런 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채권이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파운드가 살아났죠. 파운드가 살아나면서 어제 달러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영국 사태가 뭐 이제 조금 정리가 되면서 일단락 되지 않느냐. 악재가 아니라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어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 은행과 뉴욕 멜론 은행이 실적이 좋게, 3,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거기에 더 증시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제, 전체적인, 뭐, 경제는 아직까지는 탄탄하지만, 어, 지금 내년에 미국의 경기는 100% 침체가 온다라고 전문가 그룹 집단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어제가 63%였는데 하루 만에 100%가 됐습니다. 그것은 바이든 정부 재무부 내의 이 책임자도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그렇게 확인을 했고, 무디스에서도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는 경기 침체뿐이다. 요렇게 지금. 그래서 심리적인 인플레이션을 잡는 부분에서는 경기 침체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만은, 아직까지 노동시장이 탄탄하고, 지금 여러 가지 미국 경제 아직까지도 탄탄하기 때문에 11월 달에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이제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 10월 달 뉴욕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9.1%, 3개월 동안 지금 연속 위축되고 있다. 요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어제는 63%의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 했는데 하루 사이에 바로 내년에는 100%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여론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에는 힘든 살림살이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미국이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과연 이제 우리 한국은 어떨 것인가? 또 골드 실버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대략적인 어떤 예상을 좀 해보면 일단은 달러가 경기 침체가 오면 급격하게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럼 달러 반대쪽에서 있는 골드는 급격한 상승을 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급격한 상승을 못 할 겁니다. 일부는 할 겁니다. 일부분은 반영되고 할 거라고 보는데 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금리가 그 4.5%대이기 때문에 4.5% 이상을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골드가 달러가 하락한 만큼의 상승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실버는 실버도 역시 경기 침체가 온다면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 시장 이런 부분으로 실버의 산업재로서의 그 수요량이 상당 부분 꺾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내연기관에서 지금 전기 자동차로 바뀌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실버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많다. 뭐 오늘 같은 케이스도 실버는 반등을 했는데 골드는 보합이 되는 이런 경우와 비슷한 어떤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여집니다. 오늘 뭐 날씨가 갑작스럽게 지금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저녁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을 보면서 사실은 어제 저녁에 거의 올라이트를 했습니다. 나이트를 했는데 시장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다. 내년에 미국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온다면 과연 골드 실버 시장은 어 어떻게 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디플레이션이 온다는 얘기인데, 디플레이션이 왔을 때에 지금 골드 실버 시장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여러 가지 설을 가지고 대입을 시켜봐도 지금까지 이런 대형 유동성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약 12년 전에 13년 전에 2008년도에 미국의 모기지 사태가 와서 그때도 미국 시장에 엄청난 자금을 풀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미국만 풀었고 지금 전 세계가 다 풀고 있는 상황에, 전 세계가 지금 긴축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 있는 상황에, 뭐 그다음에 중국의 대만을 먹고자 하는 그런 변화.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무조건의 미국 편이었다가 지금 이제 러시아와 손을 잡고 중국과 손을 잡고 움직이는 중동 상황에 상당히 지금 세계 주변의 어떤 이런 내용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경제에도 그렇게 파급 효과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여러 설을 가지고 고민을 해봤지만 뚜렷한 결론을 낼 수가 없었어요. 왜? 10년 전에 2008년도에 최근 들어서 지금 팬데믹 오고 난 이후 이전에 가장 큰 유동성 시장이 어, 그 2008년도에 미국 금융 사태였는데 2008년도에서 이제 2008년도에 자금을 풀었고 11년도에 골드 실버 시장이 정점을 찍었죠. 그리고 이제 유동성 시장이 그러고 나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유동성이 잡혔는데 12년 전에 13년 전에 유동성 시장과 지금의 유동성 시장은 그 규모와 지금 그때의 이 시황과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시장으로, 특히 안전자산은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 또 들어오면서 안전자산 역할을 하면서 시장 재편이 됐기 때문에 정말 알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내년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하고 연구를 해서 한번, 그러니까 내년에 디플레이션이, 경기 침체가 오면 무조건 디플레이션이 온다고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추후에 갖도록. 자, 오늘 이제 화요일이고요. 날씨가 굉장히 차가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름에서, 늦가을에서, 초가을에서, 초겨울로 지금 이렇게 뛰어버린 그런 이제 날씨가 왔는데,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앞전에도, 어제도 제가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실버 같은 경우 조금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1850불 밑에 1800 한 30불 40불 대의 부분은 소량 매수를 조금씩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어제 18불 11센트를 바닥을 찍고 올랐는데 저도 새벽에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그때는 매수를 못 했고 18불 25센트에
25센트에서 35센트 사이에 매수를 좀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2년 10월 18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 증시도 오늘까지 계속 좀 상승 분위기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영국 사태가 최악으로 안 가고 다시 긴축 정책으로 돌아선 부분이고 영국 채권이 안정이 되면서 거의 일단락이 되어가는 하나의 그 불확실성이 또 거쳐가는 이러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또 선명한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악재가 두 번 다시는 안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2022년 10월 18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